이번 시간에는 8.4절에 나오는 페이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 해석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항상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 자, 그것의 목적이 이제 회로를 간략화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페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도입된 것이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페이저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고 또 회로를 변환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지금 VGT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제 정연파 신호로 표시된 어떤 전화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면, 자, VM이라고 하는 것이, 자, 매그니튜드죠. 진폭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각속도,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페이저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은 각속도이고 거기에 이제 시간 t가 곱해진, 자, 이 전체적인 신호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죠. 자, 시간에 대한 함수이고 지금 변하지 않는 값이, 자, 진폭은 변하지 않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페이즈도, 그러니까 위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 이제 중첩의 원리를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코사인, 사인에 대한 미분과 적분이 약간 복잡할 수 있죠. 자, 물론 뭐 크게 복잡하진 않지만 약간 복잡합니다. 자, 그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실수 없이 혹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자, 복소 전원의 개념인데, 자, 복소수라는 것, 혹은 복소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 실수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코사인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허수 부분이 사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된 복소 전원을 이용하고 난 후에, 자, 그 복소 전원의 결과로 나오는 응답 중에서 코사인 부분을 취하면 우리가, 자, 코사인에 대한, 여기 지금 있는 것과 같은 코사인에 대한 입력의 결과, 그리고 자, 사인 부분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오면 입력이 사인으로 표시된, 사인 함수로 표시된 전원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 코사인 혹은 사인의 형태로 표현된 정연파 전원을, 자, 이와 같이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복소 전원으로 바꿔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더하기 j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복소수 형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고 표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페이저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복소 전원을 다시 썼습니다. VG1t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VM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소 전원도 역시나, 자,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간 t와 관련해서 이제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VM이라고 하는 이 진폭, 매그니튜드 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자, 그리고, 자, 이 위상에 대한 부분, exponential j 파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일종의 상수, 뭐 일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수죠. 상수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죠. 자, 오메가의 속도로 각이 변하는데,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 단위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매그니튜드가 1인,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변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표현하게 되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와
위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VM의 exponential j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다 쓰면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자, 지금 이제 V를 썼는데, 자, 지금 이제 일반적인 V랑은 좀 다르게 약간 굵게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좀 볼드 채로 쓰여진, 그러니까 굵은 글씨체로 쓰여진 V 혹은 I와 같이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페이저를 표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저 V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이제 페이저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고요. 자, 페이저 i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그리고 페이저 v의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곱해져 있고요. 자, 페이저 i는 자, 전류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과 자, 그것에 대한 위상이 같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페이저 v는 자,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과 자, 지금 위상 파이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복소 전원을 도입한 후에 복소 전원을 가지고 이제 페이저로 표시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 코사인 혹은 사인 형태의 그런 정연파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도입했었던 이제 처음의 취지였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정연파 전원과 이제 페이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사인 형태로 표현된 정연파 전원이 있고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복소 전원의 이제 실수 부분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혹은 입력으로 실제 입력으로 들어간 코사인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지금 복소 전원 형태이고, 이것을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상수가 포함된 영역과 시간 t가 포함된 부분을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요. 자, 지금 이것이 결국은 Vm의 exponential j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사인으로 표현된 정현파 신호의 페이저 표현은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저 변환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앞으로 이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될 건 하나 있죠. 자, 이거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VG1이라고 하는 복소 전원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그것을 지금 나누어서 이제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 부분을 나눠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을 나누어서 써주게 되면, 자, 그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즉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페이저로 표시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요. 자, 정연파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 혹은 앰플리튜드 값이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과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즈 앵글, 그러니까 정연파 신호의 위상은 자, 페이저의 앵글 값, 각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저에 대한 건 뭐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 즉 이제 복소 전원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중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페이저로 우리가 약속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8.6은 여기 흐르는 메쉬 커런트 I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자, VG라고 하는 지금 전압원이 자, 6 코사인 2t라고 하는 지금 정연파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매그니튜드가 6이고요. 자, 이게 지금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파이는 0입니다. 자, 위상은 0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VG라고 하는 이 전압원을 우리가 복소 전원의 형태로 우선 바꿔줘야겠죠.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 정연파 전원을 보고 바로 페이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배운 지 얼마 안 되었고 연습한 단계니까 일단 먼저 복소수의 형태로, 복소 전원의 형태로 먼저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자, 우리가 6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가 이제 복소 전원의 매그니튜드 값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메가 값, 지금 파이가 원래 이제 플러스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된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소 전원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복소 전원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겠죠. 자,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을 사용해야겠죠. 자, 전원 그리고 지금 인덕터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고요. 자, KVL을 이용해서 자, 전압 강화가 2개 있고 전압 상승이 하나 있는 것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맨 앞에 쓰여져 있는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에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고요. 그리고 지금 4i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6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라고 하는 복소 전원이 쓰여져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강제 응답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강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자, 미분 방정식을 세운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시험 강제해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해의 형태가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의 형태로 우리가 시험 강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요 a라는 미지수만 우리가 구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값을 위의 식에 대입해 주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자, 4를 곱하고 그것이 6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꾸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결과가 여기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익스포넨셜 jet 부분은 이제 약분돼서 없어진다라고 보고요. 자, j 곱하기 2 더하기 4를 4를 오른쪽 항으로 넘겨줘서 6 나누기 4 플러스 j2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값이 뭐 1.34의 각도, 앵글 마이너스 26.6도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자,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눗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곱셈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생각해보면, 자, 곱셈인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들끼리 곱해주고, 그리고 각도는 각도들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누어주고, 자, 각도는 위에서 분자에 있는 각도에서 분모에 있는 각도를 빼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6이라는 것은 매그니튜드가 6이고, 자, 각도가 0인 그런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래쪽 부분만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계산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물론 지금 4 플러스 j2라고 하는 것에 분모 분자에 뭐 4 마이너스 j2를 곱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취지이니까요. 지금 계산 단계에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어서 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꾸어 보면, 자, 이거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복소평면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수부에 이제 4만큼 가고 허수부에 2만큼 가는 이런 삼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구하려면 이 사이에 끼인 걸 구해야 되는데, 자, 탄젠트 세타 값이 4분의 2, 즉 2분의 1 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세타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아크탄젠트 4분의 2를 4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자, 그 값이 이제 세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26.6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26.6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이 매그니튜드 값은 자, 여기 있는 이 매그니튜드 값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전체 루트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루트 2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분모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극좌 형식으로 바꿔주면 루트 20 의 앵글 26.6도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20이라는 걸 우리가 소수점 단위로 표현하면 자, 4.47의 각도 26.6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분자에 있는 매그니튜드를 분모에 있는 매그니튜드로 나눈 값이 지금 1.34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분자에 있는 각도를 각도에서 자, 분모에 있는 각도를 빼준 값이 자, 마이너스 26.6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한 A 값을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복소 전원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4의 뭐 앵글 마이너스 26.6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JET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형태로 쓰게 되면 자, 1.34의 익스포넨셜의 j 26.6도가 되겠죠. 자,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jet가 곱해진 형태니까 이 둘을 합해주면 자, 1.34의 익스포넨셜의 j의 et 26.6도가 되고요. 자, 이게 지금 i1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i1에 해당되는 값인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입력을 넣어줘야 했던 원래의 입력은 이와 같은 코사인 형태의 정연파 형태의 전화번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이 결과 중에 자, 코사인에 해당되는 즉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4 코사인 ET-26.6도라고 하는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연파 전원 혹은 이제 복소 전원을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매그니튜드 값과 이제 위상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 값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자, 뭐 생각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으로 표시될 때와 코사인으로 표시될 때 그 위상에 대한 정보가 자, 사인과 코사인 간에는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죠.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인 함수를 표시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코사인 함수를 표시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사인과 사인 간에는 자,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90도만큼 90도만큼 나타나는 위상 차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 그 기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코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코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코사인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위상값이 페이저를 표현하는 위상값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기준을 코사인으로 맞출 거고요. 자, 사인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변환식을 이용해서 코사인으로 변환한 후에 페이저 형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표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전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자, 그것의 이제 복소 전원의 형태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페이저 형태일 때는 자, A와 파이 값만 가지고 자, 매그니튜드 A의 앵글 뭐 파이로 표시해 주시거나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형태일 때가 이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사인의 형태일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0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페이저 형태도 매그니튜드 A는 동일하고, 자, 위상에 대해서만 그 사인에서의 위상 파이에서 마이너스 90만큼 해준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관계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저 회로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자, 사인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회로가 있으면 페이저 회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우선 바꿔준 후에 그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 값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사인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8.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7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자, IT라고 하는 강제 응답 성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 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흐르는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36 코사인 E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정연파 전원이 하나, 그리고 정연파 전압원이 하나, 그리고 E 사인 ET-15도라고 하는 정연파 전류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사인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 복소 전원의 형태로 고치고 이제 페이저로 바꾸는 데 있어서 코사인의 형태로 바꿔 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일단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꿔준 것을 먼저 하겠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코사인 형태의 전압원 같은 경우는 36 코사인 ET 플러스 30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자, 매그니튜드 36 곱하기 익스포넨셜 J E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지금 지수 형태의 전원 값으로 복소 전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인의 형태는 우리가 그대로 쓰지 않고 코사인의 형태로 바꾸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90도의 위상을 빼주자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9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 코사인 2t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exponential j 2t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변환된 후에 결과로 나타난 복소 전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복소 전원을 바꿔준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뒤에서는 이제 페이저로 바꿔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복소 전원으로 대체된 지금 회로가 다시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자, 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I1과 I2를 두 개 다 구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I2는 우리가 구해줄 필요가 없죠. 자, 지금 I2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메쉬를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도선에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I2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이 도선을 흐르고 있고요. 자, 그 도선이 지금 전류원과 만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원에서 공급하는 이 전류와 지금 I2라고 하는 전류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I2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전류원의 값이 I2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단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3N이라고 하는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총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전류 I1이 있고,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전류 I2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만 주의하셔서 왼쪽에 있는 요 빨간색 부분에 있는 요 룹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풀면 자, KVA를 이용할 거고요. 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두 개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한 개의 전압 상승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4옴 저항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4i1이 되고요. 자, 그리고 3Henry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자, 지금 이제 3헨리라고 하는 인덕턴스가 쓰여져 있고 dt분의 d에 거기 전류가 곱해져야 되는데 자, 지금 전류가 i1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t 마이너스 1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i2 값이죠. 자, 그래서 i1 마이너스 i2로 표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값이 전압 상승의 값 36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t 플러스 30도로 된다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준 결과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exponential j2t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12 곱하기 exponential j 30도 플러스 j 곱하기 4 j 곱하기 4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105도라고 하는 이 값의 표현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2 곱하기 exponential j 30도라고 하는 자, 이 복소수 값은 우리가 자,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2의 자, 앵글 30도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j 곱하기 4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105도라고 하는 것은 자, 결과를 보면 4 곱하기 앵글값 마이너스 15도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분명히 105도가 써 있었는데 자, 마이너스 15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매그니튜드 값은 양수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뭐 페이저로 변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그니튜드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양수이고 이제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J가 4J라고 하는 것이 매그니튜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J는 매그니튜드 값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J라고 하는 항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없애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복소평면상에서 복소평면을 다시 돌아가서 J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냐라고 하면 자,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1인 자, 여기 위치에 있는 자, 1이고 지금 리얼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점을 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J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매그니튜드 값이 1이고 자, 각도가 얼마일까요? 90도죠. 그래서 J 90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J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05도라고 표시된 것은 자,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90도 90도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05도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5도가 됩니다. 자, 그런 결과로 해서 자, 매그니튜드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 각도가 앵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에 코사인항과 사인항을 따로 나눠서 표현한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나눠서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극좌표 형식은 곱셈과 뺄셈에는 우리가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복수의 덧셈과 뺄셈에 있어서는 극좌표가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된 이것을 자,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12 곱하기 앵글 3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교 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12 코사인 30도에 자, j 곱하기 12 사인 30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 곱하기 앵글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 것은 자, 4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5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4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5도 그리고 4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15도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j가 붙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런데 자, 코사인의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세타나 플러스 세타나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진 것이고요. 자,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각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각도 마이너스라는 값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밖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덧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바꾼 거고 그것을 계산하고 나니 자, 지금 뭐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값이 나오는 것은 자, 요 각각의 값들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14.253 더하기 j 곱하기 4.965라는 값이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자, 매그니튜드 값과 앵글 값을 구해서 이제 극좌표 형식을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I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계산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자, 다시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을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가정해야겠죠. 자, 시험 강제해 I1을 자, a 곱하기 exponential JET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해 줘야겠죠. 대입해 준 후에 지금 구한 식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그 값이 자,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이 값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exponential JET가 양변에서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값이 쓰여져 있게 되고요. 자, 지금 뭐 분모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줄 때, 자, 뭐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겠고요. 자, 복소 평면상에 표현하게 되면, 자, x축상의 3분의 4, y축상의 2라고 하는 요 각도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자, 3분의 4분의 2가 되는 자, 결국은 4분의 6 값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만족하는 세타 값을 찾아주면 되고, 자, 요 매그니튜드 값, 빗변의 길이는 자,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의 루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극좌표 연산의 지금 나눗셈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극좌표를 이용하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누어 주고요. 자, 앵글들끼리는 빼주는 이와 같은 계산을 하고 나면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여기까지 구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끝내면 안 되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자, 코사인 형태의 그리고 사인 형태의 자, 정연파 전원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사인 형태의 정연파 전원으로 통일을 시켜줬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 코사인 형태의 자, 정연파 응답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I1T라고 하는 요 복소 전원, 죄송합니다. 복소수 형태의 응답 중에서 자,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코사인 값을 가져오면 자,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8.5절에 나오는 전류 전압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저 회로에서의 전류 전압 간의 관계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저 볼테이지, 페이저 전압과 페이저 전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저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인덕터가 있는 경우,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페이저의 전압, 그리고 페이저 형태로 표현된 전류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뭐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경우에 자, 소자마다 그 관계식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근데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굉장히 유사하다고 쓰여져 있고요. 자, 오음의 법칙. 자, 우리가 저항을 이용한 오음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저항 회로에서의 자, 페이저의 전압 전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이고요. 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자, 페이저가 포함된 이런 회로로 바꿔주는데 자, 페이저 회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의된 회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압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저가 포함된 복소 전원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페이저 V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오메가 값은 뭐 어떤 값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전류 I는 페이저 I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가 오메 법칙이죠.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하도록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설정하면 V는 R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V와 I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자, 여기에 넣고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자, 양변에서 약분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압 V, 페이저 전압 V와 페이저 전류 I를 자, R이라고 하는 비례 상수가 나타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것입니다. 자, 페이저 V는 페이저 I 곱하기 R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V라고 하는 페이저를 다시 표현하면, 자,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에 exponential J 파이를 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저 I는 IM 곱하기 exponential J 파이 I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VM exponential J 파이 V, 그리고 이것에 지금 저항 R 값을 곱하고 자,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에 exponential j pi i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 매그니튜드들끼리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매그니튜드들끼리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 익스포넨셜 형태로 표현된 익스포넨셜 j 파이 v와 익스포넨셜 j 파이 i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파이 v 값과 파이 i 값이 같아야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매그니튜드 값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메 법칙과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의미이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 v 값과 파이 i 값이 동일합니다. 자, 파이 v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 v가 가지고 있는 위상입니다. 자, 파이 i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i가 갖고 있는 위상인데요. 자, 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을 썼을 때 뭐 이와 같은 전류가 들어가고 자, 이것의 지금 위상이 파이 i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전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출력으로 나오는 V라는 값의 출력에 대한 위상이 파이 V가 되는 것인데 그 값이 파이 i와 같다는 것은 자, 입력된 위상값과 같은 위상을 출력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자, 입력 i가 들어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선으로 표시된 이와 같은 입력 i가 들어갔고요. 자,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r이라고 하는 그 스케일링 팩터가 뭐 1보다 큰 경우에 이와 같이 매그니튜드 값이, 전압의 매그니튜드 값이 전류보다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이 커진 것은 지금 요 저항 R에 대한 그 값이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자, 위상 값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그런 그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저항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 인덕터와 커피스터가 포함된 회로의 경우에는, 자, 위상이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8을 보시면 지금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것이고, 자, 지금 V라고 하는 전압 값이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양단에 걸려 있는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압 값이 되고, 자, 저항 5ohm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전압이 저항 5옴을 흐르면서 생성되는 전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뭐 V는 R분의 죄송합니다. I는 R분의 V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5분의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가 되죠. 자, 그래서 2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풀었으니까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한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V라고 하는 값을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 값이 10이죠. 그래서, 자, 10 곱하기, 자, 위상값이 얼마냐면 30도입니다. 자, 30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이게 지금 같지는 않고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한 값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저 V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의 앵글 30도가 곱해진 형태이고, 우리가 전류 I를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저항 R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압의 페이저를 저항 R로 나눠주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2의 그 앵글 30도로 표시된다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2 코사인 자, 100t 플러스 30도 플러스 j2의 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전압의 위상이 30도였는데 전류의 위상도 30도다라는 것입니다. 뭐 반대로 전류의 위상이 30도였으면 전압의 위상도 동일하게 30도가 형성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인덕터와 관련한 전압 전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 관계인데 이번에는 인덕터를 우리가 이용했을 때의 전압과 전류 관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전압 V는 인덕턴스 상수가 L이라고 했을 때 자, dt분의 di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입력 전류 I가 들어갔을 때 출력 전압 V가 나오는 관계식이 이와 같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제 전압 V에 대한 그 매그니튜드와 이제 페이즈를 가지고 표현한 복소수 형태의 표현이 자, 이와 같이 표현되죠. 자, 전압의 위상 파이 V이고, 자, 전압의 매그니튜드 Vm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인덕턴스 L 곱하기 dt분의 d의 자, 전류 I에 대한 자, 매그니튜드와 복소수 형태의 표현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Im과 위상 파이 I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는 오메가 t이기 때문에 j 오메가가 앞으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곱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j 오메가의 l 곱하기 im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로 계산된다는 거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고 나면 자,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뭐 파이 v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양변에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나눠져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없애고 난 후에 자, 남는 것을 보면 vm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 v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j 오메가 곱하기 l 곱하기 im의 익스포넨셜 j 파이 i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자, 페이저 형태죠. 그렇죠? 매그니튜드와 어떤 앵글 값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페이저 형태로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지금 자, j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고, 자,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상수가 곱해진 후에 자, 이것이 전류 I에 대한 페이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와는 다르게 지금 허수 부분이 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j 오메가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요. 자, j라고 하는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자, 복소 평면상에서 j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90도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 J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좀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은 곱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자, IM의 자, 파이 i가 뭐 곱해졌다고 했을 때 자, J를 우리가 자, 매그니튜드 1에 각도 90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메가 L의 IM의 자, 파이 I 플러스 90도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압이 갖고 있는 자, 지금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전압이죠. 전압이 가지게 되는 위상은 자, 파이 I 플러스 90도가 되고요. 전류가 갖고 있는 위상은 파이 I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 간에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자, 뒤에서 다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구했었던, 자, 페이저 전압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로, 페이저 I로 표시된 이 관계식이 다시 쓰여졌고요. 자, 전류 I를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로 표시하게 되면,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자, 페이저 I는, 전류에 대한 페이저 I는, 자, IM 곱하기 앵글 I로, 파이 I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라고 하는 이 값은, 자, J 오메가 L 곱하기 I니까요. J 오메가 L을 앞에 써주고, 뒤에, 자, I에 대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J라는 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자, 없애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매그니튜드와 뭐 위상 간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매그니튜드는 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매그니튜드는 실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J를 없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J를 갖다가 이제 소거해주기 위해서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J라는 것이 복소평면상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1의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 허수 축상이 1에 해당되는 위치에 찍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90도로 표현할 수 있죠. 혹은 1의 자, 위상 90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전압 V가 갖고 있는 혹은 V라는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L 곱하기 IM의 코사인 자, 오메가 T의 플러스 자, 파이 I 플러스 9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위상의 관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앞선 위상, 뭐 뒤처진 위상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상을 계산하게 되면 자, 전압의 위상에서 자, 전류의 위상을 빼주게 되면 자, 90도만큼의 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위상을 가진다. 자, 다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위상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이제 뒤처진 위상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차피 같은 표현인데 이제 기준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위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관계식이 이제 뒤에선 좀, 또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또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자, 뭐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V는 J 오메가 L I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외우고 있으면, 자, J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90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앞선다라는 것을 뭐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외워야 될 거. 자, 이 관계식은 반드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저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자, V는 RI라고 하는 자, 이러한 공식, 관계식, 그리고 자, V는 J 곱하기 LI라고 하는 이 관계식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가 되겠죠. 이제 커패시터와 관련된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인데, 자, 전류 I는 커패시턴스 상수 C 곱하기 DT분의 DV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매그니튜드와 이제 위상을 곱해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전류 I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전압 V는 여기 있는 것까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시간 t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자, j 오메가 곱하기 c 곱하기 vm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페이저를 보시게 되면 자, i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 c v가 되게 됩니다.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전압 v는 j 오메가 c 분의 i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j로 j가 전체적으로 곱해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j는 자, 90도의 각도를 가진 이 위치에 있는 값이었습니다. 이게 플러스 j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위치에 표시된 자,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이 위치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관계식을 그대로 쓴 거고요. 자, 전압 V를 매그니튜드와 이제 위상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자,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매그니튜드와 앵글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 I의 페이저 형태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관계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J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자, 위상의 플러스 90도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도해야 될 것이 전류와 전압 간의 위상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압 V의 위상에서 자, 전류 I의 위상을 빼게 되면 자, 마이너스 90도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위상이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마이너스 90도 앞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마이너스 90도 앞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뒤쳐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제 8.9를 이제 풀고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전류 I가 이제 1 마이크로페럿의 카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를 때, 자, 전압은 지금 이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와 전압 간의 카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자, 페이저 전류 I는 J 오메가 C 곱하기 자, 매그니튜드 VM의 자, 파이 V라고 하는 결국은 이게 지금 페이저 V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자, 오메가 값은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은 이제 오메가가 포함된 식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오메가 값을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값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것이 오메가 값이 되겠죠. 자, 이게 오메가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전압의 위상인 파이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값 대신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 V 대신에 30도, 그리고 매그니튜드 Vm은 자, 여기 있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각각의 값을 대입한 후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요. 자, j 곱하기 지금 100이 나온 이유가 이게 오메가 값에 해당되는 값이어서 그렇고, 자,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지금 1 마이크로페럿의 지금 이제 1 마이크로페럿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그니튜드 10의 위상 30도라고 이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나면 자, 지금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각도가 120도가 나온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J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위상이 30도입니다. 자, J라고 하는 것은 자, 플러스 90도의 위상을 가진 이 점의 위치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자, 매그니튜드 값은 1입니다. 그래서 90도가 더해져서 120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지금 1이 되는 이유는 여기 단위를 지금 밀리암페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페어로 쓰고 싶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 IT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코사인, 자, 매그니튜드가 1이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코사인
100T 플러스 120도 밀리암페어다라는 것, 자,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새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페이저라는 것이 적어도 8장과 9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페이저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극좌표 연산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극좌표 연산 혹은 뭐 극좌표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페이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8.8장에 나오는 페이저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8장 관련해서 좀 복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8장의 내용도 좀 길고요. 새로 나오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8장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